태도의 말들. 사소한 것이 언제나 더 중요하다. 엄지해 지음. 출판사 유유. 2.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 지금까지 인터뷰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꼽는다면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에게 들은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다. 성격이라는 게 대부분 생존에 이점이 있어서 발달된 것입니다. 40, 50년을 한 성격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성격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신중하고 말수가 적은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이전과 다른 행동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당신의 유전자를 바꾸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존에 가장 적합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결혼 4년차 되던 해에 진행한 인터뷰였다. 나와 남편은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졌다. 나는 매우 솔직한 편이고 남편은 감정을 숨기는 편이다. 비슷한 점이라면 가치관과 취향 정도인데 남편은 자신에게 없는 솔직하고 당찬 면이 좋아 내게 호감을 가졌다고 했다. 나는 남편의 배 꼬여있지 않은 투명한 성격,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하는 너그러운 성격이 좋았다. 하지만 삶은 연애가 아니었다. 감정 표현이 뚜렷한 나에 비해 남편은 묵묵부답 세계의 1인자였다. 성격이 급한 나는 껄끄러운 상황을 견디지 못해 결론을 빨리 내고 싶어하는 반면 남편은 시간의 흐름대로 문제를 풀길 원했다. 종종 의사소통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내게 성격은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일종의 서늘한 구원이었다. 누군가와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할 때마다 종종 이 말을 떠올린다. 상대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게 된 성격을 두고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닌지,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곰곰 생각한다. 20. 성가신 일을 기꺼이 잘해주고 싶게 만드는 이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억지로 하게 만드는 이가 있다. 협업자를 존중하는 사람과 그저 부려먹으려는 사람의 차이 아닐까. 그래픽 디자이너 이기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팟캐스트에서 이제 막 데뷔한 소설가 피를 두고 편집자, 진행자, 청취자가 입을 모았다. 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주변인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피가 나온 방송을 꼼꼼히 들어봤다. 첫째, 겸손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했다. 둘째, 고마워했다. 작은 호의에도 고마움을 잘 표현했다. 셋째,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다. 참으로 평범한 태도일 수 있는데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좋아하는 동료가 있다. 서로 신뢰를 느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속내를 터놓고 말하는 사이지만 언제나 예의를 갖추고 대한다. 각자가 갖고 있는 호의를 알기에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고 가까운 관계가 되었음에도 선을 넘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나는 그의 청을 들어주고자 애쓰고 그 역시 내 부탁을 긍정적으로 받는다.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악역이 없는 드라마, 악역이 없는 작품을 만나면 유독 반갑다. 악인이 아니고 악역. 누구도 언제나 악인이거나 선인일 수만은 없기에 오로지 악역만 하고 무대를 떠나는 조연을 마주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반대로 좋은 삶을 살고 싶게 하는, 어떠한 의지를 샘솟게 만드는 작품 속 인물이 있다. 형편이 썩 좋지 않아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떠한 순간에도 일말의 긍정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영감을 준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덩달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잘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 순간 반짝이고 사라지는 빛이 아닌 뭉근하고 꾸준한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물론 그런 빛은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34. 단점이 먼저 보였어도 찾아보면 장점이 없을 순 없어요. 방송인 강주은. 내가 말해줄게요를 쓴 강주은을 만났다. 최민수의 아내가 아닌 그냥 강주은. 오래전 그를 인터뷰했던 선배는 여운이 오래 맴돈 만남이었다고 했다. 기대감을 안고 인터뷰 장소에 나갔다. 밝고 선한 첫인상. 그는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오래 들으면 지루하다. 그런데 강주은의 이야기는 기꺼이 오래 듣고 싶었다. 이유를 찾는다면 탁월한 배려, 온전히 대화에만 집중하는 눈빛 때문이었다. 촬영을 먼저 진행하고 인터뷰를 시작했다. 촬영 때문에 흐트러진 카페 의자를 정리하자 그는 서둘러 나를 도왔다. 강주은은 인터뷰를 하기 전엔 항상 기도를 한다고 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뜻이 있을까?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고 했다. 경청하는 눈빛, 세심하게 질문을 듣는 태도에 반해 2시간을 꽉 채웠다. 일하다 보면 손해보는 걸 크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의 사람을 보게 될 때 마음이 많이 가요. 그리고 찾아내고 싶어요. 이분 마음속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답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계속 노력해요. 의도적으로 손해보기도 하고요. 제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대방도 내려놓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모두 신비해요. 마음속에 많은 것이 있어서요. 단점이 먼저 보였어도 찾아보면 장점이 없을 순 없어요. 호감이 생기지 않는 사람을 마주할 때 기어코 그의 장점을 찾아내려 애쓴다. 이 버릇은 상대를 위한 태도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태도이기도 하다. 손 내미는 법을 잊은 사람에게 손 내미는 법을 알려주려면 언제나 내가 먼저 내밀어야 한다. 65. 어떤 말은 간단해도 아주 힘이 셌어. 그림책 작가 피터 레이놀즈. 책 취향이 비슷한 지인에게 그림책을 소개받았다. 단어 수집가. 이 책을 읽으며 2번 울었다며 꼭 보세요. 너무 좋아요. 라고 했다. 울었다는 말이 없었다면 내가 읽어야 할 책 10번째 정도에 꽂아뒀을지 모른다. 서둘러 책을 읽다 한 장면에서 눈이 멈췄다. 어떤 말은 간단해도 아주 힘이 셌어. 괜찮아. 미안해. 고마워. 보고 싶었어. 어려운 단어 하나 없는 이 문장을 천천히 꼭꼭 씹어먹듯 읽었다. 간단해도 힘이 센 말. 내가 좋아하는 문장의 특징이었다. 이 그림책 혼자 알긴 너무 아까워 팟캐스트에 소개했다. 호들갑 떨며 책을 소개한 탓인지 구입해 읽었다는 리뷰가 속속 올라왔다. 소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힘센 반응이었다.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메일을 한 통 썼다. 써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 응원하는 이 마음을 꼭 전해야겠다는 어떤 결기와도 같은 심정이었다. 서둘러 내 눈물이 마르기 전에 메일을 썼다. 평소답지 않게 구구절절 긴 메일이었다. 잘 쓴 문장보다는 지금 내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고 싶었다. 30분이나 지났을까? 친구에게서 답장이 왔다. 외출하는 길에 급히 답장을 쓴다며 지금의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쭉 읽는데 한 문단에서 익숙한 문장이 보였다. 알잖아, 우리는. 어떤 말들은 힘이 세다는 것을. 친구를 위로하겠다고 메일을 썼는데 내가 더 큰 위로를 받았다. 어쩌면 내가 위로받고 싶어 쓴 메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한편의 시 같은 답장을 그날 여러 번 읽었다. 친구가 고마워 다음에 보탠 문장은 많이 고마워. 간단해도 힘센 말이었다. 83. 나는 소극적인 태도로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견해를 의심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조건 믿을 필요도 없었으니까. 시인 비스와바 신보르스카. 누가 책 한 권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매우 호들갑을 떨면서. 듣는 내내 그 정도인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책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을 고치진 않는다. 내가 보기엔 아쉬운 구석이 많다. 좋은 책이지만 찬사를 할 만큼은 아니다가 나의 결론이다. 누군가 한 사람을 두고 극찬했다. 이보다 훌륭한 사람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면서. 일단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평가니까 경청했다. 그런데 칭찬의 당사자와 얽힌 나만의 에피소드 때문에 훌륭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진 않았다. 다만 이 생각을 굳이 밝히진 않았다. 요즘 다행스러운 건 읽는 눈, 보는 눈에 줏대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읽은 것, 만나본 사람을 믿을 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흠결을 들었다고 해서 쉬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가 품고 있는 단점을 능가하는 장점을 알기 때문이다. 낙천적인 회의주의자가 되려고 애쓴다. 이건 세계를 보는 눈 넘어 사람을 보는 눈에서도 통한다. 내가 본 것이 그의 진면목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를 좋아하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97.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줘 고마워요. 문학평론가 정홍수.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 때문에 어떤 글을 읽게 되고 어떤 책을 고르게 되니까. 창작과 비평 2018년 가을호를 읽다가 나는 조금 놀랐고 그냥 넘기려고 했던 글을 읽게 됐다. 이것이 문학평론의 제목이라고? 문학평론가 정홍수가 필립 로스를 기리며 쓴 평론의 제목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줘 고마워요다. 메일을 쓸 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쓴다.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고, 같은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한 번에 일을 끝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점점 구체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때때로 나는 너무 구체적이라서 구차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타인에게 너무 깐깐한 사람으로 읽히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렵다. 나도 정말이지 간단한 몇 문장으로 오해 없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데 날이 갈수록 점점 사설이 길어만 간다. 구체적인 인간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건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일한 경험 때문이다. 자기 생각과 회사의 입장을 정확하게 공유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프로젝트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됐다. 처음엔 너무 시시콜콜 말하는 게 아닌가 부담스러웠는데
결국 나에 대한 배려임을 알게 됐다. 내 멋대로 상상할 수 있는 오해를 일찍이 차단해준 그들에게 나는 지금도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과도한 정보와 구체적인 정보는 다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다.